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자, 오늘은 멤버십 영상 엔캠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촌뜨기들 시간이 금이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엔캠 최대 주주 먼저 봐야 되는데, 오정강이라는 사람이고 21.56%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W 발행하는 기업 치고는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오정강이 조금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슈가 뭐냐면, 이 오정강이라고 하는 최대 주주가 엔캠을 통해서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가, 이러한 논란이 엔캠의 부도까지 직결되느냐를 봐야 되는 게 핵심 요소예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부도로 직결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건 또 별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거고, 자, 최대 주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좀 숫자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뭐 별도가 당연히 중요하고, 자산이 8,400억 정도, 부채 3,200억, 자본은 5,200억으로 부채 비율을 보면 이제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재무 비율 숫자상으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영업이익은 당연히 안 좋겠죠. 왜? 지금 2차전지가 업황단으로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엔캠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뭐예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순이익이 좀 많이 났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순이익은 흑자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금융수익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수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뭐 TRS 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파생 상품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시가 좀 불친절해요. 근데 아무튼 얘네들이 투자하고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뭐 금융수익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본 사업은 부진, 근데 투자한 금융자산 쪽에서 뭐 수익이 실적이 잘 나서 당기순이익단으로는 흑자가 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부채 비율은 왜 이렇게 떨어졌냐, 부채 비율 떨어진 거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금융수익 때문에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서 자본이 조금 확충됐을 거고, 두 번째로는 전환사채 중에 300억 정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부채 비율이 또 큰 폭 개선됐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손실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환 가격이 지금 주가보다 높아. 제가 봤을 때는 이 오정강 지인들이거든요. 근데 손실 구간인데 전환을 했다? 뭔가 단기간에 주식을 급등시키지 않을까? 요런 뭐 그냥 망상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안 다뤘지만 사업은 그래도 유의미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황이 반등한다고 했을 때 재무구조의 빠른 개선 가능하고요. 재무비율상으로는 첫인상이 뭐 부채 비율인데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걸로 봐서 부도 가능성 또 낮다, 우리가 첫인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표의 꾼기질이 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 레퓨테이션은 안 좋고, 근데 꾼이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과연 죽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간다. 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 대표이사의 레퓨테이션 논란, 그리고 첫인상으로 봤던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뜯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뜯어본 결과 말씀드리면, 자산 먼저 볼게요. 자산이 총 8,400억 정도 되는데 2분기 말 기준으로 지금 현금이 5억 정도밖에 없어요. 좀 심각하긴 하지만 일시적인 요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의 흐름을 좀 봤을 때 680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단기손익 금융자산만 한 1,000억 정도 감소했어요. 이 금융자산에 대한 그 공시가 근데 너무 불친절해. 이거는 엔캠의 디스카운트 요소이긴 한데 이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디스카운트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공시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로 3,000억, 2,5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발행하는 기업이 공시를 이따구로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장 자격을 유지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좀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무튼 자, 1,000억이 감소가 됐는데 뭐 어떻게 감소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로 증가한 것들을 좀 보니까 종속 관계 기업 쪽에서 548억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쪽에서 한 296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뭐 기타 채권 쪽일 거다. 매출채권은 얘네들이 늘 수가 없어,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추정 정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관계 기업이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 엔캠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니텍이라는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AI 솔루션 홀딩스 그리고 RS 제일차라는 곳에 출자 및 대여를 합니다.
규모는 한 255억 정도였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현물 분배를 받아요. 이니텍으로 현물 분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니텍을 공동기업으로 편입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 5월 28일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근데 6월 말 기준으로 얘네들 가치가, 지분 가치가 빵이야. 봤더니 6월 말,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 처분했대. 아니, 공동기업으로 해서 250억 가량의 지분을 확보해놓고 분기가 되기 전, 한 달도 채 가기 전에 그 공동기업의 지분을 다 처분했다.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요? 아무튼 이러한 행태가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사업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이 투자에 뛰어드는 행태가 이 정통 사업가 같지 않고 너무 꾼기질이 다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제 그 기중에 중앙첨단 소재라는 상장사 지분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오정강 대표가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틀라스 8000으로부터 한 200억 정도 가져오는데, 양수해오는데, 그게 지금 단가가 3,500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3,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그 손실은 엔캠 주주들이 분담하고 있는 거지. 어찌됐든 자산 흐름 이야기하면서 뭐 금융자산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관계사 지분이 몇백억 늘어났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관계사에 대한 내용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 자산의 44.7%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엔캠의 자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종속기업과 관계사 자산을 좀 세부적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대여금, 수취채권, 매출채권 등 이렇게 대출 성격, 채권 성격으로 지금 노출이, 관계사 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 2,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하면 관계 종속기업에 노출되어 있는 이 익스포저가 총 자산의 70%를 넘어가요. 그래서 한 개의 자산 계정에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건 사실은 자산 안정성은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쪼개서 봤더니 엔캠 아메리카의 1,385억 정도, 엔캠 슈조우가 388억, 그 다음에 산둥 쪽에 275억, 이렇게 중국 쪽으로 노출이 돼 있고, 사업 관련해 가지고 노출돼 있는 그 관계사 지분이 대략적으로 한 2,800억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630억 정도는 근데 이상한 거 뭐? 투자업 관련돼요. 무슨 펀드, 무슨 출자 조합 이런 데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또 이야기도 없어. 그러니까 뭐 공시의 그런 불친절, 불투명성이 너무 높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또 관계사로 갖고 있는 이 투자 쪽 자산이 왜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튼 이제 공장들이 미국이랑 중국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 관계사 지분이 되게 높은데, 미국 쪽에 있는 엔캠 아메리카 1,385억은 DV 밸류업의 차입금 담보로 다 제공이 돼 있고, 추가로 뭐 관계기업 주식 651억이랑 보증금 20억 정도는 코어라인 인베스트로부터 차입한 그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 뭐 이제 자체 유형자산 204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유형자산은 좀 작죠. 그게 이제 왜냐면 한국 자체에는 공장이, 생산 공장이 그렇게 막 그렇다는 게 없고 다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나가 있어서 그렇고요. 아무튼 204억 중에 66억 정도도 뭐 산업은행 쪽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담보 제공되어 있는 규모를 보면 한 2,100에서 2,200억 정도 돼요. 뭐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8,400억 중에 2,몇백억 정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나머지 자산 중에 뭐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뭐 이 투명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산, 이 숫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채로 넘어가서 부채를 보면 이제 차채 및 차입금이 한 3,470억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14회차 전환사채가 개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모 형태인데 2,38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갚아낼 수 있냐가 이 신용도를 분석하는데 핵심이에요. 또 특이점은 차입금이 대부분 은행이긴 한데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코어라인 인베스트 등 특이한 차입처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요. 부채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14회차 전환사채를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이 엔캠의 신용도 분석의 핵심이고, 얘를 갚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은 불가피할 겁니다. 다만 뭐 대규모 유상증자가 될 수 있고 또는 BW를 한 차례 더 발행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불가능할 거냐를 살펴보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해당 재무 비율로는 뭐 무담보로 충분히 발행이 가능하고, 뭐 무담보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담보 제공이 안 돼 있는 계열사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자산이 엄청 많거든요. 3,300억 정도 되는데 뭐 이러한 자산들을 활용해서라도 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뭐냐, 이 금융자산 쪽이 3,300억 정도가 돼요. 총 자산이 8,400억 정도 되는데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가 너무 불친절하다.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무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특권인 쪽으로 들어간 뭐 대출성 자산이 한 대략적으로 2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뭐 금융자산 730억 정도랑 기타 자산 500억 정도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깜깜이야. 이게 이 엔캠 투자의 불확실성을 너무 키웁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계열사 그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자산이 한 1740억, 금융자산 3300억 두 개를 더하면 한 5040억 정도 되는데 한 50% 정도만 인정받아도 뭐 충분히 14회차 전환세차는 갖고도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렇게 공시에 불친절하지만 상장법인이고 매년 이렇게 보수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실체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고요. 또 뭐 이 레퓨테이션이 너무 안 좋고 엔캠을 통해서 사기업 배채우기를 하고 있지만 알 거야, 얘가 지금 엔캠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 근데 이 꾼이 과연 이 거위를 죽이겠냐는 거지. 절대 안 죽일 거예요. 살릴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살릴 거기 때문에 레퓨테이션이 안 좋은 거랑 이 엔캠이라는 기업을 살릴까 말까의 문제는 별개고, 오히려 더 이쪽 부분 때문에, 이 꾼기질 때문에 얘를 더 살릴 거다, 오랫동안 살릴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못된 이러는 잘 되면 안 돼 하면서 투자를 안 하고 싶지만, 아무튼 자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엔캠 14일차 전환사채 정도는 갚을 능력이 된다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제가 뭐 예전에 다뤘던 기업들처럼 재무구조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최대주주가 꾼으로서 가져가는 이 위험성은 어떻게든 해소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엔캠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산이랑 부채를 뜯어보면서 봤던 그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꾼기질을 가지고 있는 대외적 신인도가 꽝인 이 오정강 대표의 노이즈, 이 위험, 이 두 개를 밸런스를 판단하면서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이 수익률이 이 해소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캠 수익률은 딱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력적일까 매력적이지 않을까는 우리 촌뜨기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이 멤버십 영상에서는 특정 기업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KG 모빌리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으로 멤버십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안녕.